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고생하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XRP 만원, 2만원 콜인들 꼬시는 유혹입니다. 뭐 오늘도 사실 내용이 약간 좀 희망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막 하락했다 다시 올라갔다 지금 정신 없으시죠? 뭐 전략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물론 분석을 하지만 또 유명한 유튜브 분석 내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는 제 생각에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약간 도와드리는 면에 있고요. 맞아요. 본인이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또 선택에 따라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건 없습니다. 또 리또속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다 눈에 보인 것이 없다, 물량 넘기려나. 그렇습니다. 뭐 10,000원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100불 간다라는 오늘 뭐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판단 따라 있는 거고요. 또 판단하실 때 저희도 또 도움 드리고자 텔레그램 방 여기 운영하니까요. 여기 구글 폼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댓글 좀 보시면은 뭐 감사합니다. 댓글 행복한 하루 돼야죠. 요거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스위프트가 미국 시스템을 알고 계신데 약간 이게 그 연맹 소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미국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텔레그램이에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국제기구가 있는 것처럼 약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사실 유엔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지만 주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태생은 1973년도에 15개국 239개 은행의 금융정보 형식으로 표준화해가지고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이게 미국 거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저도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본사는 벨기에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국제법이나 이런 걸 따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벨기에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돼서 미국의 영향과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미국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협동점 1973년 전기통신 산업으로 돼 있고 벨기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만 뭐 3천여 명이 되는데 굉장히 큰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 자체는 국제은행 간 이제 통신협회라고 알려져 있고 벨기에 본사 두고 있고요. 국제금융 통신 네트워크로 특정 국가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협력 기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위프트 시스템의 운영 및 제재 관련 권한을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본사 위치하고 법적 관할권은 벨기에에 있다. 그 본사를 두고 있으면 벨기에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법률 및 금융 규제가 스위프트 이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예컨대 뭐 금융 제재, 유엔에서 할 때 스위프트에 이렇게 유엔에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 북한 같은 제재합니다. 그럼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쪽에서 러시아 지금 송금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고요. 주요 회원국 이제 보면은 스위프트 200여 개 국가가 있고요. 11,00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가입한 비영리 협회예요. 그러나 미국 은행들과 유럽 금융기관들이 주요 사용자기도 하고요. 이들의 정책이 스위프트 결정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미국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실제로 뭐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셔도 뭐 커리어 같은 데 보셔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특히 그 기술자 관련돼서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많이 고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뭐 미국과 유럽의 이제 금융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2012년도, 2018년도 두 차례 스위프트 배제된 적이 있고요. 22년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차단된 거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앙아시아 통화든지 중국 통해 가지고 또 송금하고 뭐 달러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스위프트 자체는 단순히 은행 간의 메시지 전달 네트워크지만 이제 미국의 칩 그러니까 달러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특정 국가나 기관을 금융 제재하면은 스위프트도 해당 결제 메시지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EU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벨기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국제금융 네트워크지 미국과 EU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요 뭐 하면은 약간 역사 보시면 1973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1977년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느려요. 상대적으로 느리고 거의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많게는 2, 3일 걸릴 때도 있었고요. 예전 같은 때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서 뭐 이틀 빠르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리플 송금 이제 시스템보다는 현저히 느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하고 이게 추가 제재할 때 러시아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금융거래 99% 이상이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73년도에서 197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우리만 할 거야 라고 할 때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네트워크가 벌써 몇 년이니까 거의 뭐 50년 이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대체 불가능하다? 글쎄요. 유엔에서 아무리 뭐 미국에서 뭐 인권 관련돼서 얘기해도 미국이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듯이 사실 스위프트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이드 인 USA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돼 가지고 리플 같은 회사가 점점 커질 경우에는 세계가 이제 어떻게, 왜냐하면은 말씀드리자 송금 자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스피드 자체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리플을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XRP 커뮤니티 좀 보면 뭐 요번에 좀 보도자료도 나온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마크 어플리케이션은 따로 했습니다. 리플에서 XRP 관련해 가지고 커스터니 관련 커스터니 이제 리플 커스터니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드마크를 좀 냈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탁 사이버 스큐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안, 수탁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넓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지금 가격이 오락가락하면서 예전에 4개월 전에 이거 인터뷰한 거거든요. 사실 XRP가 뭐 second most valuable digital asset이라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얘기한 거는 4개월 전쯤에 이제 NBC에서 인터뷰하면서 나온 내용이 지금 재탕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사실 큰 뉴스인데 그렇게 주목은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리플에서 이제 DFSA 라이센스 이제 받은 거 두바이 관련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뉴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나가면서 프레스릴리스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말로 리플에게 있어서는 진짜 정말 획기적인 일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조금 이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립니다. 뭐냐면은 코인베이스가 make comeback in India, 인디아에 그러니까 인도에 다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뉴스죠. 코인베이스가 뭐 역사를 보시면은 뭐 제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좀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은 코인베이스 가장 큰 이제 거래소죠. 인도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인도 이제 FIU 금융정보단 등록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말 소매 서비스 시작 후 투자 상품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인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 조짐을 좀 보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에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이후 변화를 실제적으로 보이고 인도 뭐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주목할 만한 큰 뉴스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작업 중에 있고요. 기존의 30%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 및 1% 거래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배경은 2018년도 이제 인도 중앙은행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산업 협업을 금지했고요. 2020년도 인도 대법원에서 해당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RBI 여전히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퍼짓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반대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괜찮다고 저는 보는 게 투자를 조금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바뀐 거에 있어서 이렇게 모디 회담 이후에 이제 미국과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게, 그러니까 인도가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거 맞아요. 인도 수입산 뭐 위스키에서부터 오토바이 관세 인하 추진하고 있는데 인도가 러시아 전쟁 터질 때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 터지니까 러시아하고 주요 이제 고객이었던 거, 그다음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가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고 좀 재미를 많이 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디지털 크립토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에셋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이제 시장 전망에서 인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약 26억 달러 정도 되고 향후 8년간 평균 18%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 중심으로 높은 투자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모디 가버먼트 들어와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고 여러분들께서도 인도에서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 비트코인 이제 모으는 거 전략적으로 이제 모으는 거 비축하는 거에 관련해서 중국도 하지 않냐 이런 이제 루머가 생기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뭐 객관적으로 계속 전달해드리지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오시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리플 SEC 소송 종결 임박하면서 가격 급등하고 선반영하면서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내려가고 호재가 뭐 ETF서부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들썩들썩 하는데 꼼꼼한 차트 분석서부터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 아시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보시면은 여기 구글 폼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들어오셔가지고 구글 폼에 연락처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트 분석, 뭐 브리핑도 있고요. 또한 뭐 포지션 진입, 요거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많게는 뭐 60%에서 70% 이상 하신 분들도 계속 있는데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또 뭐 XRP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방 오셔가지고 여러분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얻으시고 성투하시기 정말 같이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준비한 내용이 3월 16일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크립토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알리였나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알리가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플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분석한 걸로 해가지고 15불까지 올라가지 않나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저희 뭐 리플 지금 뭐 XRP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XRP 15불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부터 보시면은 최근 가격 변동이 3월 11일에 2달러 이제 2달러 이하로 하락 후에 반등이 현재 2.3에서 2.4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EC 리플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1월 중순에 3.4 고점 대비 25% 하락한 것도 맞습니다. 대칭 삼각형 패턴과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장기 패턴 형성이 2018년 1월에 3.8 고점 이후 7년간 대칭 삼각형 유지했다고 보고 있고요. 트렌드를 분석했을 때 하락 추세선이 2018년 이후 점진적으로 저항선 형성했고 상승 추세선을 볼 때는 지속적인 반등으로 지지선 구축하고 있는 거. 그다음 11월 대선 이후에는 패턴을 돌파하고 30일간 280% 급등을 했습니다. 7년 내 최대 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현황을 지금 현재 시장과 그다음에 주요 이슈들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것들을 분석을 한 것이 이 앞단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15불까지 이렇게 하면서 This is why XRP can still reach $15 하면서 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분위기 계시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있어서는 한 번쯤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XRP 향후 전망 15불 목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현재 조정 국면 중요 지점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칭 삼각형 돌파 여부 테스트 중이고 그러니까 저항선 이제 뚫냐 못 뚫냐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1달러 이상 유지 시 상승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기술적 구조상 두 자리 숫자 가격 도달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향후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SEC 소송 결론과 규제 환경 변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방향성 및 투자 심리, 대칭 삼각형 패턴 유지할 때 2달러 하회 시 1달러 지지선 유지 중요하고요. 3.4달러 돌파 시에는 강한 모멘텀으로 한번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3.4달러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계속 나왔던 걸 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여전히 분석했을 경우에는 3.8달러까지도 뭐 갔다가 최고점 이제 2018년도에 찍었을 때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3월 14일 날 이분이 얘기를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점 정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주요 상승 촉진 요인이 결국은 이거예요. SEC 소송 종결되냐, 규제 리스크 해소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XRP 네트워크 활용 확대에서 기관 투자 유입 가능성이 또 있냐, 암호화폐 시장 상승 흐름이 제대로 따라가냐.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내부 거래자서부터 뭐 내부 뭐 자기네들끼리 뭐 돈 먹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벌써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뭔가를 내놔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요 리스크 여기 보면 거시경제, 환경변화, 금리라든지 유동성 축소 등이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약세 지수.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면 물론 잘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트렌드를 못 쫓아가게 되면 다시 이게 하락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격 지지와 저항선을 보면은 다시 말씀드려 2달러 하회 시 1달러 지지 여부 중요하고요. 3.4달러 요거는 기억해 두면 좋겠죠. 돌파 시 강한 모멘텀으로 장기 목표는 15불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리라는 분이 분석을 하셨고요. 결론적으로는 XRP는 장기 대칭 삼각형 패턴을 기반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시장 환경 및 SEC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결국에는 많은 매체들이 뭘 얘기하냐면 SEC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격 상승이 15불까지 가는 것을 이제 점치고 있습니다. 15불은 우습죠. 여기는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서 XRP 뭐 호재 터질까라고 하면서 이건 3월 17일 날 나온 뉴스고요. 100달러까지 오른다는 뭐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뭐 15달러 괜찮지 않나, 보수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더 정확한 Q&A를 포함해서 들어오실 때는 구글 폼 통해서 텔레그램방 혹은 손실 중인 코인, 급등 코인 추천 등 이렇게 눌러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7년간 형성된 대칭, 요건 아까 알리 그분께서 이제 알리님께서 분석하신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7년간 형성된 대칭 삼각형 패턴을 기반으로 1달러 이상 유지 시 15달러 돌파 가능성 존재하고요. 3.4달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EC 소송 종결하고 시장 회복력이 상승성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 요게 진짜 저희가 바라는 거고요. 단기적 조정 위험도 있다. 최근 상승 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2달러 하회 가능성도 있고요. 거시경제 환경 및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건 트럼프가 잘못했을 경우 하락이 크게 있으면 반등 여부를 결정할 중요 변수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금융 시스템 디지털 혁신에서 기존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처하는 XRP 기반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메이드 인 USA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행보로 이제 리플을 들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약간 희망적인 것도 있다. 그리고 스위프트 자체는 미국 시스템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그런 내용이 리플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파일럿 프로그램 아직도 남아있죠. CFTC라든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뭔가 획기적이고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리플이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